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에네르기 팔을 지금 쏘아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이 강의 시작할 때는요, 같이 해요. 같이. 그냥 좀 뭐하노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해요. 제가 역사는 최태성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저한테 외쳐주세요. 같이. 여러분, 인터넷 강의는요 굉장히 수동적 강의가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인터넷 강의는요 상호 호흡, 상호 소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육감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쓰기, 교재에 제가 쓰기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비워두시면 안 돼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기, 제가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절 응시하셔야 되겠죠. 보세요. 그리고 잘 하시면 제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런가? 어쨌건 총동원! 자신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저와 함께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치시라고요. 역사는 누구!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한번 즐기면서 여러분들 가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강의는요 뭐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고 뭐 무료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좀 빠르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들으면 좀 늘어져요. 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40강짜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그냥 40강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3일이면 완강 가능합니다. 날 딱 잡아가지고 쪼락 이렇게 해주고 기출문제 이렇게 풀면서 딱 자기 걸로 해야 시험에 딱 들어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오늘 첫 강의는요, 나는 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 시험에 도전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심화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먼저 대상입니다. 자,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보는 대상은 누가 될까? 제가 볼 때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네, 대학생이라든지 성인들, 그죠? 그리고 이 또 이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이 역사 덕후라고 하나요? 네, 바로 매니아층 있잖아요. 네, 그런 매니아층들, 이런 분들이 아마 그래도 한국사 능력검정 내가 심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는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험생들, 이게 각종 시험 이제 대체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이 강의를 수험하는 이 수험생들은 내용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가 정말 기본 교양을 묻는 그런 역사였다면 여기서는 조금 좀 깊게 들어갑니다. 좀 깊게 들어가서 말 그대로 역사의 어떤 한국사의 어떤 내면, 역사의 어떤 깊이, 역사 깊이의 어떤 내면을 공부하는, 깊이 있는 내면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네, 수준 높은,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항수, 이 문항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항수. 자, 문항수는요 50문항입니다.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기본이 여러분들 사지선다형이었다면 이거는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형. 그 중에서 택 1을 보는 그런 시험. 아무래도 기본보다는 조금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50문항. 일단 기본적으로 2점씩 배점 된다면 이건 100점짜리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00점 시험지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급수를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수를 나누어서. 자, 먼저 갑니다. 자, 대망의 1급. 와우. 네, 1급. 우후. 네, 1급은요 80점 이상. 우, 대단합니다.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 다음에 2급.
2급은요 70점 이상이면 합격. 다음에 3급입니다. 3급은 60점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지금 문항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이팅! 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 꼭 합격증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합격률을 좀 살펴보니까 이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예, 합격률을 보면요. 45%, 40%, 50% 이래요. 어려워요. 40에서 한 50%의 어떤 합격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떤 시험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저 합격했어요, 선생님. 이건 엄청난 자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반은 떨어진 시험이에요. 굉장한 시험이죠, 여러분들. 1년에 대략 한 40만 이상이 보는 어마어마한 메머드급의 진짜 국가 공인 시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 자격증이요. 여기 들어오는 건데 진짜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여러분 여기서 합격했다. 이거 자부심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도전해보면 하죠, 여러분들? 우후!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합격할 수 있는 팁을 좀 줄게요. 이게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그 팁을 제가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저와 이제 같이 40시간 공부하실 텐데 공부를 하시면 일단 실력이 있으셔야죠. 그죠? 예, 여러분 일단 개념에서 학습을 하실 겁니다. 네,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한능검 심화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50문항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많으면 한 5문항 정도? 예, 그 정도 나와요. 5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5문항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제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발사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험은 여러분 어떤 시험이냐면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만점을 위해서 매번 시험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이제 시험이 취미신 분이에요.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취미로 붙여가지고 내가 한번 기피고 내가 만점 한번 내가 받아본다. 내가 한번 인생에서 한번 그냥 획 한번 그어본다. 내가 그냥 진짜. 이런 분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좀 필요에 의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점이 아니라 이건 자격증을 받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어려운 문제 5문제 정도. 요 정도 이거 어렵다. 이것도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면 제가 다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면 여러분 이거 100강을 해도 모자라요. 디테일한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 5문항 정도는요. 우리 이렇게 풀자고요. 어려운 문제 5문항 정도는 네, 바로 학습물 공부한 거 이외에 있거든요. 네. 자, 우주의 기운을 모읍시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그 문제 맞춰보자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맞추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 공부한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자격증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시험은 만점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증을 받기 위한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어요. 한 4-5문항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능검 심화 대략적인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는 빠르게 들리세요. 빠르게 대략 한 1.2배속 정도 빠르게 들으셔가지고 빠르게 완강을 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빠르게 완강 하셔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한 2회나 3회 정도 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그냥 합격 나와요. 그냥 합격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재 굉장히 잘 만든 교재예요. 제가 만든 교재지만 정말 잘 만든 교재입니다. 여기 별채우 같은 거 하면 복습하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네, 요거 완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 채우기 하면서 복습해서 감 잊으면 안 되잖아. 감 유지하면서 기출문제 풀고 시험장 속 들어와서 딱 합격. 오케이? 이런 패턴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한능검 심화 강의를 제가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제 강의를 어떻게 녹여낼지 제가 그 설계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요, 역사의 사실들을 40강에 걸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 팩트들, 역사의 사실들을요, 네, 1강부터 출발해서, 여기, 네, 1강부터 출발해서, 먼저 여러분들 전근대로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전근대를 몇 강까지 배울 거냐면 전근대를 네, 여기 27강까지 여기 27강까지 배우겠습니다. 27강까지. 그리고 근현대를 28강부터 근현대가 출발합니다. 근현대가 출발해서 네, 바로 여기 30강에서 30강이란다. 네, 40강이죠. 40강에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강. 웃기 40강.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종료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시기를 다시 한번 또 시기 구분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기 구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역사를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들에 너무 집착을 해, 매몰돼. 예를 들면 뭐 과전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과전법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전법이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지? 몰라.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 항상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시대 구분을 먼저 하시고 그 시대 구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딱 그 시대를 딱 잡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씩 사실이라는 살을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시대 구분 먼저, 그 다음에 사실, 살 붙이기. 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시대 구분할 테니까 먼저 뼈대 딱 잡으세요. 뼈대 잡는 겁니다. 자, 전근대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먼저 선사시대부터, 네, 철기 시대까지 갑니다. 철기 시대까지 갑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BC,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발음 어때? 네, 죄송합니다. 네, 구린 발음 어떡할래? 네,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이라고 하는 BC라는 단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연도들은 모두 다 서양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2000년대를 우린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노 도미니. 이 아노 도미니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 BC 요 시기를 선사의 철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무려 70만 년. 우와, 약 70만 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기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뭐 2022, 2023, 2024, 2025 요 시기. 뭔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시기를 우리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 역사에, 우리 한국사에 빗대서 좀 이렇게 설명해 본다면 우선 고대가 있고요. 예, 고대가 있고요. 요렇게. 그 다음이 중세가 있어요. 이 중세는 우리가 고려로 봅니다. 고려. 중세는 고려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세가 있어요. 근세는 우리가 조선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시기로 나눠보면 고대는요. 고대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통일신라 합쳐가지고 대략 한 1000년. 와우.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대략 500년. 조선도 대략 500년. 네.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000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시대와 연결이 되고 있는 이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자, 근현대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근현대는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덩어리는요, 1876년. 1876년. 요 연도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문을 열었던 때예요. 강화도 조약. 일본과 이제 조일수호 조기로 정말 자본주의의 그 바다에 발을 담근 거야. 딱 발을 담궈내면서 지금의 어떤 우리 모습들을 형성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1876년부터 나라를 잃어버렸던 바로 1910년 네, 경술국치 그죠? 그리고 1910년부터 나라를 되찾았던 1945년 이렇게 봤을 때 1876년부터 1910년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개항기 문을 열었으니까 개항기라고 하고요. 1910년부터 1945년 잘 알죠? 여러분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광복 이후는 우리는 현대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전근대와 근현대를 좀 나누어서 이제부터 어느 포인트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숲을 지금 계속 지금 제가 가이드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전근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근대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자,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전근대는 우선 여러분들 주제별로 좀 나눠보세요. 자, 먼저 하나, 네 덩어리로 둘, 그다음이 셋, 그다음이 넷. 그래서 정치, 자, 정치 이렇게, 그다음이 경제, 경제, 그다음이 사회, 사회, 그다음이 문화. 자,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여러분 접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각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럼 정치에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진짜 반드시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정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각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왕, 와우. 이 왕은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네, 한능검 심화에서 이 왕은 꽃 중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왕 때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 중요해요. 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그 각 시기별로 어떤 제도들 있죠. 제도. 행정 조직이 있겠고 지방 행정 조직이 있겠고 뭐 그런 제도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뭐 조선시대 하면 뭐 임진왜란, 병자, 호란 같은 외교 있잖아요. 그 외교. 이런 외교 문제들이 정치 파트에서 나오고 있더라. 하지만 왕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제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경제에서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주목하셔야 돼요. 특히 토지 제도와 관련된 세금. 이게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해요. 복잡하다고 해요. 네,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는 이제 교역.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교역 관계를 많이 물어보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사회에서는요. 사회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뭐 사회하면 여러분 신분제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분제. 신분제 기억해 놓으셔야 하고요. 예, 뭐 조선하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각 신분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의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이모저모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화에서는요. 문화에서는 이거는 유물과 유적, 유물과 유적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전근대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대략 이 전근대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한 3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근현대에서 한 2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이런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전근대에서 압도적으로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는요. 바로 이 파트입니다. 바로 네, 여기 이 정치와 문화 파트 여기가
정치와 문화 파트 여기가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30문항 중에서 이 정치와 문화 파트에 나오는 문항 수가 거의 뭐 25문항? 엄청나죠, 여러분들. 엄청나죠. 다 정치와 문화에서 거의 뭐 한 10문항, 10문항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정치와 문화 파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문화만 떨렁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세종, 정치란 말이야. 정치인데 세종 시기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정치, 경제, 사회와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집중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기본 문제하고 한능검 기본 문제하고 한능검 심화 문제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치 파트 문제인데 정치 파트에서 예를 한번 봅시다. 정치 파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기본과 심화라면 기본에서는 여러분 뭘 묻고 있냐면 근초광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초광 왕이니까 근초광이 뭘 했느냐? 그 정답지로서 뭐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런 게 답지로 쓰일 수 있다면 심화에서는 근초광 때 역사서 서기라는 것을 이때 내놓게 되었다. 뭐 이런 것이죠. 정치와 문화가 연결되어서 심화에 딱 하니 실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냥 딱딱 끊겨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반면 심화에서는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융합되는 이런 문제들로 이 고급이 심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정치에서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이 없는 분들 좀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차이일까? 여러분들이 역사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다 없다의 차이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을 따잖아요. 이게 한 달 지나면요. 배웠던 사실들 대부분 다 까먹으세요. 까먹으면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도전하지 않은 분들과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저 종이 한 장 덜렁 그냥 자격증 있다는 거 외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심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역사는요.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 암기 시험 문제 푸는 과목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그 과거의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나 심화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역사 사실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하는 학습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 그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심화,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릴 거예요. 아유, 수강이 보세요, 여러분. 합격자 너무 많아요. 한능검 1등입니다, 여러분들. 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그런 강의잖아요. 1등 시켜 드릴게요. 합격시켜 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인문학으로서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근대 파트에서는요. 이런 사실들을 쭉 공부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느껴야 될 것. 제가 끊임없이 그 과거의 사람들한테 이거 왜 했는지,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과는 어떤 연결이 있는지 끊임없이 과거와 나를 소환하면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통이라는, 그 과거의 사람들을 통한 소통의 어떤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를 누군가 불통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와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 역사를 통해서 한번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능검, 큰별쌤의 한능검 심화 강의의 목표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아니 이 근현대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 근현대사는요, 저기는 어떤 사실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여기는 사실들을 안고 있는 뭐가 중요하냐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 개항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 건 바로 인과관계. 어떤 흐름, 사건과 사건들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그 인과관계,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 개항기 시대를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시대의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개항기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는 뭐였냐면 바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개항기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갑진정면을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학농민 운동을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갑오개혁을 배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요. 여러분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그 시대의 과제가 뭐였냐면 바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의열단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는요, 정말 지독히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과, 그리고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 그래서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과제. 이런 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과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게 될 텐데, 이런 사실들 나열 속에서 제가 놓치지 않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던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꿈이 뭐냐는 거예요.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꿈은 뭐냐는 말이에요. 신분제, 개항기를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꿈은 뭐였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물려주고 싶다라는 꿈.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식민지, 일제강점기,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꿈이 딱 하나였어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으로 수십 번 감옥에 들어갔고 그 꿈 때문에 폭탄 던지면서 사실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현대사는요, 정말 가난했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쓰라고 해도 쓰지 못하는, 쓸 수도 없는,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보일 정도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내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마음껏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물려주겠다는 그 꿈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그 꿈을 만나면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꿈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선물을 공기처럼 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모습, 무임승차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또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었으며 이 시대의 정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즉 이런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그 지점이 형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 40간을 만들어질 겁니다. 이 40간을 쭉 관통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결과는요. 빰빰빰빰 그 결과는 반드시 합격입니다. 반드시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까먹어요. 이 팩트는, 저기 팩트, 일감부터 출발했던 이 팩트는 시간이 흘러가면 까먹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이들의 꿈,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에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나는 한 번의 젊음을,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거 참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늘 잊고 삽니다. 바쁘다 보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이에요. 진짜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사람과 물어보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우리 뒤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삶과 역사적 고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종이 쪼가리 한 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심화 진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강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합격과 함께 진짜 고민의 어떤 지점들,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제가 그래서 이 마무리를 좀 지어드릴게요. 합격하시면 좋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와이, 되게 심화 자격증인데, 그죠? 그때 여러분 스스로의 선물을 좀 하나 주세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게 제 책인데요. 합격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시험 준비다 보니까, 그죠? 다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딱 합격한 다음에 그 합격의 여운 속에서 정말 삶의 가치까지 한번 느껴보려면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으로 진짜 마무리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저와 함께 가지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합격하시고 역사의 쓸모 꼭 한번 자 마무리한다라는 생각하시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의부터 여러분들 자 이제 진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강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준비되시죠? 저와 함께 신나고 빠르고 의미 있게 지금부터 출발!